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 임평순입니다. 가을하면 캠핑이죠. 캠핑 떠나 보시겠습니다. 의정 캠핑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경기도 의회 젊은 피 20대입니다. 20대 의원 이호준 의원과 함께 캠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우당탕탕 유호준입니다. 왜 우당탕탕이에요? 뭐 제가 또 모토가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리 튀고 저리 튀는 모습들이 항상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당탕탕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우당탕탕. 아, 막 사고 치고 다니시는 건 아니죠? 예, 예. 아니, 화면 보니까 이렇게 또 실물을 보니까 아직 이게 그렇죠. 젖살이라고 하나요? 이게 약간 우당탕탕한 거 좀 네,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자, 첫 질문부터 좀 무거운 질문 갈게요. 첫 질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의원님, 전과가 있으세요? 네, 네. 이게 전과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에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희망버스라고 이제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었던 집회에서 이제 뭐 집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징역 8개월에 이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희망버스가 구체적으로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집회였고요. 예. 그 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로 인해서 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딱 봤을 때 젊은 나이인데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사회 부조리한 것과 싸움, 투쟁 이러면서 징역형까지. 와, 그때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뭐 그런 일들을 겪은 선배님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일을 후회하거나 했다면 좀 억울했을 텐데 후회하진 않았어요. 그 순간이 돼도 전 아마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네네네. 그렇지만 좀 힘들었던 거는 그때가 이제 선고가 사건 발생 후에 한 거의 4, 5년 지나서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야. 그 사이에 이제 가능성을 보고 이제 뭐 취업 준비를 하고 이랬던 게 좀 아쉽긴 했어요. 아무래도 취업에 좀 어려움이 따르니까요. 그런 범죄 이력도 그러면은 스펙에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예, 직장에 원서를 냈을 때도 일단 뭐야? 무역 쪽 일을 하고 싶었는데 예.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네. 좀 무역이나 상사 이쪽은 좀 어렵습니다. 좀 약간 후회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20대 때 한참 나이에 전과자가 됐다니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상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후회는 안 하지만. 뭐 두렵고 음. 그 순간적에는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선고를 받고 법원에서 나온 순간은 외로웠는데 또 이제 뭐 친구들도 그렇고 같이 활동하는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받았을 때 되게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경험도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하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겠냐. 그래도 제가 했던 일들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 생각하면 네네네. 괜찮아질 거다라고 해서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일 때문에. 그때 희망버스에 투쟁을 하면서 그 H사의 네. 그 비정규직의 문제가 예. 조금이나마 좀 좋아지는 걸 좀 목격을 했나요? 뭐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적어도 그때 이제 고공농성을 하고 계셨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왔고 복직을 하기 위해서 잘 교섭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옛날에도 생각하면 그 이른바 87년에 민주화운동 했을 때도 예.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긴 했으니까요. 그냥 그 일화대로 여전히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싸우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 이호준 의원, 네. 남영준 이호준 희망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사실 정치를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뭐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던 게 대학 다니던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뭐 많은 활동들을 했었고 특히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서 저는 그 조례 덕분에 뭐 민주주의라던가 인권 이런 가치를 좀 배우기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와서도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주민들, 여성들, 성소수자들, 장애인들 뭐 이런 다양한 우리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활동들을 쭉 이어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정치 활동의 시작은 저는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던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길이 있더라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친구들이 제가 정치하겠다, 출마하겠다 했을 때 안 놀랬는데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이게 놀랬었어요. 제가 나 여기 회사 어떻게 취업됐어. 그래서 다음 주부터 출근하니까 너가? 네가?
왜? 독일? 왜? 그렇죠. 사회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이제 제가 건설회사를 다녔는데 예. 저 생각보다 이제 결이 안 맞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생각했던 걸 위해서 제가 연봉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좋은 회사였군요.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캐니컬 또 다 집어치우고 정치하겠다고 네. 하니까 친구들이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넌 정치지. 오히려 오래 버텼다. 오래 버텼다. 연봉이 왜 아깝지 나는? 네, 뭐 아깝습니다. 물론 노인분들도 월급 네, 받잖아요. 지금보다 네. 조금 덜 받긴 해도 네. 그 당시 제 기준으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 돈의 유혹 그 뿌리치기 그쵸. 어려운데. 어려웠습니다. 첫 직장에 월급 많이 받는 게 참 이게 쉽지 네. 않거든요. 그리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을 하는 거니까. 정치만큼 어렵긴 불확실한 했습니다. 미래가 어딨어. 하지만 나는 확실한 미래를 갖고 네. 있다. 그죠? 정책이 있잖아요. 우리 이호준 의원님의. 일하면서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회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내가 이렇게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고 이 삶이 옳은 건가? 내가 그동안 내가 말했던 것들에 내가 부합한 삶을 살고 있나? 네. 이런 고민들을 좀 계속했던 것 같아요. 와, 29살 맞아요? 난 지금도 그런 생각 그런 안 얘기 많이 하는데. 듣습니다. 좀 지금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네. 그냥, 오늘도 잘 잤다, 늦잠 잤다. 그 외에도 뭐, 1년 동안 이거 참 보람찼어.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활동? 아무래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운영 조례 통과였는데요. 예. 왜 보람찼냐면 다른 조례는 보다는 달리 한 번 이제 보류됐던 조례이기도 했어요. 예. 근데 그 보류되고 나서 그 다음 회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제 의원님들이 왜 보류했는지 의견을 좀 듣고 그리고 그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설득을 하고 또 저 나름대로의 근거를 만들고 그리고 도민들한테 왜 이 조례가 필요한지 조례나 제도 같은 것은 단순하게 의원이나 아니면 뭐 지사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도민들의 의지가 투영된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도민들의 의지를 더 많이 이제 의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주려고 했고요. 그 결과서 그 조례가 제정됐고 이제 시행이 되어서 경기도의 예산이 이제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예산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아니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으로 통해서 네. 이 정책은 온실가스를 네. 발생시킵니다. 네. 이거는 저감시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곳으로 가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온실가스 더 배출이 많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예. 한번 심사 과정에서 더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백 시대. 네. 아리백 시대죠. 이거는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다. 네. 그걸 통과시켰군요. 네. 훌륭하십니다. 힘들었던 기억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기억은 나 너무 어리다고 막 무시당한 거 아니에요 뭐 혹시? 그런 것도 있긴 하죠. 근데 예. 그거는 단순하게 의회가 아니라 다른 어떤 직장에서 마찬가지로 겪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이어서 되게 아쉬웠던 거는 지난 회기 때 한번 제가 반대 토론 신청한 게 의장님에 의해서 이제 반려됐는데 물론 이제 의장님은 반려할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지만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수라는 이유로 생략이 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늘어진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디 민주주의는 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길을 애써 참고 견디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그래서 이런 입장을 또 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동료 의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니 그 다음에 또 받아주셔서 네네네. 저는 그런 이제 우리 경기도의회가 변화 그리고 의장님의 선택에 대해서 정말 매우 존경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민주주의 좀 공부하는 것 같아 지금. 책을 다시 보는 것 같은데 정치책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말씀 막 의회에서도 많이 하시죠? 의원님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대 토론 하셔야 됩니다. 민주주의 이런 거예요. 네, 많이 하고요. 또 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저한테 자기가 20대 때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왜 이런 결기라던가 뭔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 보자라는 그런 도전을 못했던가라고 후회하시는 선배 의원님들도 꽤 계셔요. 반성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격려도 분명히 있어서 예, 저는 아직까지는 이 마음을 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경기도의회의 모습. 네. 아까 그 말씀이 딱 맞네요. 민주주의는 참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다. 네. 그렇죠. 독재 국가는 쉽잖아요. 네. 갑시다. 민주주의는 탁 반대 토론도 탁 받아야 되고 그죠? 의견도 수렴해야 되니까 민주주의는 어려운 것이다. 야, 한번 배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학생 인권 조례 개정안이 있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반대 입장을 밝히셨어요. 일단 경기도 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학생 인권 조례 개정안이 어떤 거였는데 왜 반대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저는 학생 인권 조례 세대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 덕분에 뭐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 인권, 다양성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인권 조례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임태희 교육감께서 갖고 오신 개정안은 뭐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겠다라는 말은 하지만 사실 뭐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다른 조례에 넣어도 되는 내용이었고요. 이 외에도 뭐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좀 생략되고 후퇴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친환경 무상급식도 안전한 급식으로 이렇게 바뀐다던가 아니면 야간 자율학습이라던가 아니면 임의적인 학교 행사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학생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정도로 바꾼다던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저는 학생 인권의 전반적인 후퇴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인권의 시계는 뒤로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 인권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렸던 권리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못 누리게 된다면 저는 그게 과연 옳은 변화인가. 우리 인류가 걸어왔던 역사는 인권을 최대한 증진시키고 그 증진된 인권의 바탕으로 우리 사회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 의리될 수밖에 없는 이 학생의 역할을 망각하고 단순하게 학생이 학교 운영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요즘 최근에 불거지는 교권의 추락으로 인해서 이게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그래 이렇게 원망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또 교권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교원단체 만나서 많은 이제 칭찬과 감사하다는 연락을 들었는데요. 네네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경기도에도 뭐 호원초등학교가 있고 네네. 서울에서 서희초등학교 있지만 그 일 모두 학생에 과연 거기에 책임이 있나. 저는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자면 학부모와의 갈등이 크지 학생이 거기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번 따져 묻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교원단체마다 입장이 좀 다르긴 하나 꽤 많은 교원들은 학생 인권이 대체 왜 문제였나. 오히려 저는 어떤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 제 또래 저랑 동갑인 선생님인데요. 자기는 맞으면서 자랐는데 자기가 다시 그 아이들 이렇게 교권이 회복됐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때리면서 한다고 해도 이후에 옳은 변화인가 저는 의심스럽다. 그렇죠.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 시절로 회귀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우리 학교가 더 이상 뭔가 지시와 통제, 억압의 공간이 아니라 이제 다양성과 공존 그리고 상호 존중의 공간으로 거듭났는데 이 시계를 다시 뒤로 돌리는 것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시계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는데 맞죠. 학생 인권 조례는 정말 학생들을 보호하는 그런 조례인데 그걸 잘못 악용한 좀 일부의 친구들이나 학부모들의 문제 그런 문제가 더 커진 건데 그죠? 그리고 제가 임태희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전문을 드리면서 어떤 문제가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됐는지 어떤 조항이 지금 이렇게 교사분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현실에 이르렀는지 제가 형광펜이랑 조례 전문 드리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수정할 때가 표시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이 없다라는 것은 저는 결국 문제의 본질은 학생 인권 조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시계를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좀 뭐 그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몽둥이 들고 다녔잖아요. 저도 뭐 중학교 때까지 선생님한테 뺨 맞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일 하나 딱 터져가지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것이야. 이걸 완전 개혁해야 돼. 이런 움직임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심사숙고하는 토론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는 남양주에 요준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남양주로 가보죠. 남양주 가장 큰 문제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제 지역구 그리고 남양주 전체 한정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철도교통망의 확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하철인가요? 네, 지하철일 수도 있고 뭐 지상 전철도 있으니까요. 근데 단순하게 저는 이게 뭐 집값이 오른다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저는 전철을 이용함으로써 감소되는 탄소라든가 화석연료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자차를 이용했을 때 들어가는 화석연료라든가 배출되는 탄소들이 나중에는 뭐 탄소 거래에 활용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전철을 더 많이 이용을 한다면 저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출퇴근 교통에서 저는 탄소 절감 효과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를 씁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이 출퇴근에. 그렇죠. 당장 저만 해도 전철 타고 3시간, 왕복 3시간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 3시간을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다면 이제 아침에 아이들 얼굴 보고 출근하고 갔다 돌아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밥 먹고 시간 되면 뭐 같이 산책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복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삶을 우리 도민들에게 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저희 지역구에 지금 8호선이 내년이면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9호선이라던가 6호선이라던가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저는 가능하다면 제 임기 내에 이런 내용들이 확정이 되고 우리 도민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기대를 갖고 우리 내일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뭐 남양주도 100만 도시의 문을 연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철도 지금 보면 교통복지 네. 이게 좀 확장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꼭 굳이 우리 아파트가 몰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아, 맞습니다. 친환경, 편리, 네. 복지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달라. 이거는 뭐 우리 의원님 혼자 할 일이 아니라 막 모든 의원님들이 다 같이 하셔야 되겠네요. 네, 지역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주민들과 함께 맞습니다. 자, 이제 도시환경위원회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환경에 그렇게 관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네네. 회사로 따지면 발령을 이제 도시 환경으로 발령을 받은 거잖아요. 네. 도시 환경에 공부를 많이 하면서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예.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가장 역시 중요한 현안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환갑까지 30년이 남았는데 제가 환갑까지 지구가 버텨줄 거라는 확신을 하고 계시냐. 아 진짜요? 저는-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저는 그거 오. 되게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과연 저희가 온전하게 저의 미래를 꿈꿀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꿈꾸기 어렵다라고 네네네. 보고 있고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도 지금 뭐 벌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생물들이 이제 재생산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환경적 요인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과연 그러면 인류는 괜찮겠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동연 지사님도 지금 뭐 기후도지사라고 하셔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후도지사라고 하면 모든 사안들을 기후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2023년에 우리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시대 정신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뭐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게 되는 뭐 경기국제공항 건설이라던가 아니면 뭐 반도체 공장 유치라던가 다 좋은데 문제는 거기서 배출되는 탄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특히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전력이나 이제 공업용수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명확한 계획이나 답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 중앙정부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후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 길에 전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청년 의원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필요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29살의 의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말씀할 네. 수 있는 한갑 때까지 지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현실적인 네, 문제네요. 이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지금 뭐 지구 온도 1.5도를 이제 지켜내기 위한 움직임들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미 늦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생각보다 많고 저도 예.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거든요. 위기라는 것은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위기에 대응해서 희생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참고 감내해 가면서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또 경기도 의회만이 또 이렇게 뭔가 극복책을 갖기가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또 발전도 해야 되고 네, 먹고도 살아야 되고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어렵죠. 갈등인데 네. 29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이거 답답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뭐 그런 분 얘기들 많이 해요. 경기도에서 한다고 뭐 되겠어? 되겠어? 근데 저는 경기도에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경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예. 경기도의 산업 생태계가 사실 전 지구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단편적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이 아리백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삼성전자의 부품을 공급하거나 이러한 전국의 업체들도 아리백을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네요. 네, 어. 그런 것들을 계산한다면 저는 단순하게 이게 경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뭐 삼성전자 정도의 기업이라면 저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네네네. 그럼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움직임들이 저는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 발전에도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미 지구는 녹색 경제 패러다임으로 진입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 실제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해서 탄소 배출에 따른 세금을 부여한다던가 그렇죠, 그렇죠. 뭐 아리백한 그 업체 부품을 받겠다던가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경기도나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면 저는 우리가 먼 미래에 우리가 다가올 위기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위기 대응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지금 바로 즉시 우리가 이거에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 아리백 실천하겠다. 네. 많은 지금 업체들이 네, 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뭐 세제 혜택이나 세제 또 우리 부가나 이런 게 행정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경기도도 아직은 좀 미비하다. 네. 빨리빨리 더 움직여야 된다. 경기도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노력이 경기도 입장에서는 최선이지만 이게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인생 인문학. 아. 나에게 좀 힘이 되는 뭐 노래, 영화 다 좋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승환 씨의 물어본다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네. 그 가사를 보다 보면 예. 이제 뭐 부조리한 현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네. 노래를 또 기왕이면 한 소절 불러본다면 되게 자신만만하다. 부조리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내 안에 숨지 않게 나에게 속지 않게 그런 나이어왔는지 나에게 물어본다 부끄럽지 않도록 불행하지 않도록 네, 저도 그렇게 정치하며 예. 살아내겠습니다. 와, 잘한다. 노래 잘하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이승환 씨도 어찌 보면 약간 가수인데도 문화, 사회적인 움직임 목소리 많이 내시잖아요. 그런 편이시죠, 아무래도. 이승환을 닮아서 열심히 네. 부조리한. 그 정도 동안은 아니라서 이승환 씨가 환갑 됐나요? 거의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승환 씨도 기후 문제에 대해서 하면 관심 많을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승환 씨한테 꼭 가서 나중에 되면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구 기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냐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캠핑장에 나오셔서 좀 딱딱한 이야기를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뭐 분위기 좋았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예. 좀 많은 대화를 나눴고 특히 도민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회라는 곳에 대한 인식들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짜 경기도를 위해서 또 남양주를 위해서 굉장히 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의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선거라던가 아니면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의정 활동이 아니라 정말 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의회에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정 톡쇼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경기도의회에서 두 번째로 어리신 막내 의원 이호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이승환 씨의 노래 물어본다처럼 경기도에 물어보고 우리 도민에게 물어보고 그런 좋은 물어보는 정치를 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의정 토크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